네, 안녕하세요. 테슬라크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월가가 생각보다 더 못 맞추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정리한 자료의 근간이 되어 있는 백데이터는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뽑은 자료고, 당연히 제가 이걸 구독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로 직접 뽑은 건 아니죠. 이제 건너서 이제 우연찮게 좀 죽게 되었고요. 또 땅까지 좀 주웠어요. 네, 주웠고 이제 그 데이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좀 나름대로 저만의 데이터로 다시 이제 정리를 다시 했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좀 많은 노가다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노가다를 했는데 막상 정리하고 보니까 뽑아먹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재미있는 내용은 꽤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의 적중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타가 좀 났는데 제가 2011년도 4분기 데이터부터 정리를 했어요. 이제 각 분기별로 데이터를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월가의 테슬라 어닝 적중률이 25%더라라는 이제 값을 얻었어요. 일단 적중했다는 기준은 이제 실적을 예상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맞췄을 때를 이제 적중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총 40회의 어닝콜이 있었고, 그 중에 10번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25%라는 거고,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것도 되게 조금 편차가 큰 거잖아요. 보통 10% 정도 이제 실적이 어닝을 비트치면은 되게 실적이 잘 나왔다, 거의 서프라이즈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10%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막 5%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닝 적중률이 너무 낮아지더라고요. 월가에 좀 면도 좀 세워주려고 제가 10%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2020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살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닝콜을 7번 했고 7번 연달아 다 틀렸어요. 적중률이 이제 0%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비트율, 이제 실적이 이제 월가 예측치보다 잘 나왔을 때가 총 이제 26번이었습니다. 40번의 어닝스 콜 중에서 26번의 비트 쳤고요. 그건 이제 67.5%가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 1분기부터는 이제 86%의 비트율을 기록해요. 결국 10번에 만약에 실적을 발표했으면 9번 틀린 거죠. 실적이 틀렸다는 게 이제 실적이 예측치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죠. 9번. 예를 들어서 10번 했다면은.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을 본 게, 보통 사람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이제 어닝을 비트치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다음 날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약 26번의 어닝 이제 비트가 있었고, 그 중에 13번만 다음날 주가가 좀 미미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40번 이제 어닝 스콜 다음날 이제 주가 변동이 전날 대비해서 0.7%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 주가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2011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닝이 비트된 다음 날 평균 주가 상승률은 이제 전날 대비 1.2%였고요. 미미하죠. 그리고 되게 스트롱한 비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맞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15%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이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롱 비트라고 적었는데 이제 전날 대비 1.7%가 올랐어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인도량에 대해서 미리 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반영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음날 실적 이제 주가는 조금 올랐지만 그 다음부터 쭉쭉 갈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음날 기준으로 봤을 때 15% 이상의 강한 비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주가는 평균적으로 1.7%밖에 오르지 않더라. 그렇다면은 이제 초강력하게 쳤을 때 이제 실적을 30% 이상 이제 쳤을 때 평균적으로 전날 대비 이제 3%의 상승률이 있더라. 이건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적 발표를 장후에 하잖아요. 장후에.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다음 날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어닝을 웬만큼 강하게 쳐도 다음 날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더라라는 거였죠. 뭐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라는 거고 반대로 어닝이 이제 미스한 다음 날 평균 주가 하락률은 전날 대비 1.9%로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강하게 미스한 다음 날은 3.8%의 하락, 15% 이제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15% 이상 더 하락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월가 예측치보다 30% 이상 하락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15%보다 더 적은데 3.4% 하락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아무리 이제 펀더멘탈이 강하고 기업 가치가 출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PER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한 번만 미끄러져도 주가가 다음날 뿐만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다 미끄러져요 사실은. 저희가 경험해봤잖아요. 제 기억에 2020년도 4분기 어닝콜이 1월달에 했죠. 1월 중순인가 했는데 그 발표하고 이제 실적에 좀 미스가 났죠. 나고 주가 여러분들 빠진 거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알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이제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예,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좀 줍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이제 1월 7일 날 2021년도 처음 이제 취득하고 이제 마이너스 35%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락장에서 좋은 가격이 많이 주어서 되게 평균 단가를 되게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자. 벌써 이 얘기 다 했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이제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2의 테슬라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요즘 이제 되게 시장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백억 이상을 노리고 막 50백억 이상을 노리고 이제 조금 되게 기술 혁신주 이제 고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좀 장래가 되게 유명할 것 같은 주식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리비안, 루시드, 팔란티어 뭐가 있죠. 그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2의 테슬라를 찾는다는 거는 지금 테슬라에 만족 못 한다는 거잖아요. 뭐 50배가 100배가를 노리는 건데 50배가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종목, 그 주식은 그 기업은 지금 적자 기업이어야 돼요. 보통 주가가 확 오르는 시점은 적자에서 흑자로 막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주가 확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PER, 고 PER 거리는 것도 거기서 있는데 원래 적자가 나면 PER 계산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흑자가 났을 때 딱 이제 PER이 계산돼요. 근데 재밌는 게 PER이 EPS분의 주가고 EPS는 이제 주식 수를 이제 당기 순이익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어쨌든 얼마 정도 될 거예요. 뭐 10억이 될 수가 있고 100억이 될 수가 있고 1000억이 될 수가 있는데 당기 순이익 이제 막 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PER은 이제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가지고 고평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식 접어야지. 그냥 저기 새마을공고 가서 4%짜리 적금 알아봐야지. 그런 사람들 주식 접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많이 못 먹으세요. 네, 어쨌든 그런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보통은 아크에 있죠. 뭐 이제 사실 나 확률이 그나마 있을 만한 것들, 이 뭐 텔라닥이라든가 크리스퍼 테라포티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크에 많이 있는데 막말로 그런 애들이 이제 진짜 10년 뒤에 100배가 50배 이상 간다고 친다 하더라도 아마 투자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버티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베타율이 엄청 높아요. 제가 베타를 한 번씩 얘기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베타율은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이야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마크는 이제 S&P 500 기업의 주가고, 벤치마크가 보통 이제 1이거든요. 어떤 기업의 베타가 2라면은 이제 S&P 500 기업이 10% 오르면은 그 베타 2인 기업은 20% 오르는 거고, 10% 떨어지면은 걔네들이 이제 베타 2인 기업은 20% 떨어진다. 한마디로 베타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되게 유동성이 큰 장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빨리 좀 날아갈 확률이 높지만, 요즘 같이 유동성이 좀 이제 빠지고 이제 현금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장에서는 좀 되게 사실 불리하죠. 불리하고 이제 보통 그런 100배거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 또 1, 200 투자 안 하세요. 뭐 500, 600도 투자 안 하고 거의 뭐 5천, 뭐 1억씩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제 뭐 나는 뭐 10억씩 투자하는데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1억이 상대적으로 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하게 큰 돈이고, 이렇게 이제 그 정도 넣어야 솔직히 100배가 가더라도 약간 의미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고 나는 장토할 거다라고 넣었지만, 진짜 막상 맞아보세요. 그 장토가 되는지. 보통 적자 기업들은 유상증자도 많이 해요. 이제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거의 필연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진짜 10년 뒤에 미래를 보고 들어갔지만, 당장 내일 얘네들이 10%만 떨어져도 거의 대부분 도망치십니다. 그렇게 20% 30% 빠지잖아요. 솔직히 거의 남아있을 만한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테슬라를 2021년 1월 달에 들어갔지만, 그때는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회사는 전환 시점이었고, 예, 적자 전환 시점이었고, 이제 얘네들은 이미 이제 파운데이션 다 닦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얘네들은 털을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큰 거를 먹기 위해서는 그 털을 잡기 전에 이제 그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몇몇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테슬라보다 그 옛날 테슬라 그 베타가 3.5인가 4 이랬거든요. 그 TQQQ 수준이었는데 100배고 50배고 가려면은 그런 회사들 베타는 5, 6, 7, 8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높은 베타거든요. 하루에 1, 20%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닐 거고, 만약에 제가 테슬라를 2019년도에 들어가서 코로나 장이 있었다. 솔직히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던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50배, 100배가 노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시절 테슬라 하락장을 이제 버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2의 테슬라를 찾으실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마구잡이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뭐 누구는 일시적이다 보고 누구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약간의 이제 뭐 할 말은 많지만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거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제 기술주들, 고평가주들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테슬라는 저는 사실은 실적이 워낙 좋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한 4년 5년만 버텨도, 아니 2년 3년만 버텨도 저는 되게 잘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고 이제 제가 버틸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의 적자 기업들은 진짜 한번 보세요. 빠지면 50%는 기본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버틸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데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 안 잡히잖아요. 올해 말까지. 그러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야. 왜냐하면 연준이 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너무 안 좋으면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증시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다 100% 책임이지만 이제 그런 주식들을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이제 큰 맘 먹고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테슬라나 뭐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 좀 말이 길어지네.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아까 제가 정리한 데이터에서 데이터 좀 더 뽑았는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어쨌든 이거 빨간 선이 주가고 파란 선이 이제 adjusted EPS예요. 이제 non-GAAP EPS고 이제 이거는 이제 forward 값이 아니고 이제 지금 당장 값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이에요. 실적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주가가 EPS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이제 4분기 2021년 4분기 발표 안 했지만 이건 제 예측치를 다시 적었어요. 이제 2.53 적었고 이제 지금 주가 1,0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넣었지만 어쨌든 주가가 결국 EPS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월가 EPS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제 이제 논갭 EPS의 트렌드를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래 보면 또 이제 월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방향성은 좀 잡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사실 이것도 좀 넓게 보면은 되게 갭이 큰 겁니다. 이게 너무 10년치고 이게 EPS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월가에서도 2018년도부터는 EPS 컨센서스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보시면 완전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아, 테슬라가 갈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갭 EPS의 분기별 말이 어렵다. 전년 대비 성장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4분기 2.53인데 그러면 작년 4분기가 이제 얼마기 때문에 몇 프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 YOY거든요.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난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71%의 YOY 성장이 있었어요. 실적이 성장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 이 그래프만 봐도 엄청 높죠. 가운데 이제 사선 얘는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실적에 맞추는 추세선이고 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